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8%대를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선 가까이 레벨을 높였는데요. 골드는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1,800달러 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4만 달러 선을 밑돌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시장 역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CPI 발표에 촉각을 세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돌려줄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보조지표를 활용한 눌림목 매매를 주제로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견 선생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내 선물 그리고 우리 항생장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중국과 홍콩 시장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꼼꼼하게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나스닥은 미 국채금리가 반락하면서 낙폭 과대 기술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해 1,8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일은 달러화 하락 속에 카자흐스탄과 리비아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며 매수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유로 FX는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Plenty of risks, but analysts are skeptical on a serious stock market downturn입니다. 오늘 나온 CNBC 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심각한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새해 시작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준의 더 매파적인 행보와 또 기술주의 매도세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월요일에도 글로벌 주식 하락세는 지속됐습니다.
FOMC의 최근 회의록에서는 위원들이 갑작스럽게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급하면서 시장에 놀라움을 줬었는데요. 도이치뱅크 분석가들은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과소평가됐었다라고 봤습니다. 루카 파울리니 수석 전략가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억눌린 서비스 수요 그리고 건전한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탄력적이고 주식이 조정에는 취약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주식 비중을 높일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SEI 투자관리부서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제임스 솔로웨이는 지난주 GDP 성장률 둔화와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보면서 비슷하게 강세장을 전망했는데요. 암호화폐와 NFT와 같은 금융 일부의 영역에서 좀 투기적인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주식 조정을 가리키는 투기적인 열풍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베스코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2022년 상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빠른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라는 이 시장을 보는 또 기사 내용이었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 JP모건 체이스의 오랜 CEO이자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도 해당 기사와 좀 유사한 시각을 보이는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이 수십 년 만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올해 4회 이상의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고 또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4회 나설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올해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좀 3회로 예측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이 4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뭐 예측은 예측일 일단 뿐이고 네. 뭐 3회든지 4회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가 됐고 네. 지금 3월부터 거의 이제 85%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예.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회든지 4회든지 사실상 보면 2% 정도.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소개드렸다시피 네. 올해 2%를 가느냐. 이제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페드에서 나온 대로 2024년 초까지는 아마 2%대까지 가지 않을까. 사실은 2024년이라고 해도 네.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일단은 2%에서 많으면 한 2.5% 정도 금리 인상이 되는 걸로 일단 여러분들이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잠깐 좀 하나 첨언을 하면 네. 이제 노란톡에 나온 지금 질문을 하나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좀 이따가 노란톡 질문을 받기는 할 건데 네. 우리 저기 마루님께서 제가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던데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노란톡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걸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지금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은 최저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최저 수준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신규 고용 비농지수죠. 비농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제가 박스에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전월 대비와 전년 대비 임금이 지금 임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어저께 또 따로 시켜드렸죠. 임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용지표 및 경제지표가 금요일 날 어떻게 돼 있느냐에 어떻게 발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실상 어떤 스탠스에서 이 시각을 바라보느냐의 그런 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과 22년 경제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큰 프레임에서 그리고 2022년은
임금에 대한 노동시장 중에서도 임금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일 날 나온 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실업률이 3.9%가 나온 것을 보고 경제 회복의 세계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정말 약간 강하게 자화자찬을 좀 했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는 실업률이 3%대 나온 것에 집중하면서 좀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비농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충분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늘어났기는 어쨌거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측치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이지 네네. 이제 실업률은 또 3%대 나온 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또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렇게 실업률이 나온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또 크게 홍보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마스터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시장에 대한 네. 또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거의 주로 지금 네. 보고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날 또 해양 전문가님께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다채롭게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홍콩하고 중국 시장 점검 일단은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이랑 중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 지금 6개월 이상 됐는데 예. 나스닥 대표적인 미국 지수 나스닥과 우리 국내 선물 지수가 지금 디커플링이 된 지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디커플링이 되고 오히려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우리나라 증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이랑 중국 시장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이거를 정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생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전 중에는 우리 국내 선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주요 시간대가 조금 지나면 항생 매매를 뭐 한 11시, 12시까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어차피 이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니다우 S&P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사이클에 맞춘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과 홍콩 항생지수 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요. 대표적으로 홍콩 지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 요 세 나라를 같이 어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국내 선물만 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콩 시장의 대표 지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H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H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항생 지수는 뭐냐면 HSBC라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 있죠. 그래서 HSBC의 자회사인 항생은행입니다. 항생은행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상위 33개의 종목을 뽑아 만든 지수라고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는 어떤 지수인가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0 등까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만 뽑아서 지수화 시킨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항생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지수도 여기 보시다시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 상위 33개 종목을 뽑아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이 항생지수가 뭐를 대표한다? 홍콩의 증시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H쉐어라는 게 있는데요. H쉐어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항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생만 거의 보시는데 사실상 항생 매매를 하고 항생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H쉐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H쉐어는 제가 간략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쉐어에서 H라는 게 무엇인가? H의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H는 알파벳 H입니다. 우리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인 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안에서 약 2,000개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A 주식, B 주식, H 주식 등등 선주식, 후주식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10개가 넘는 이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도 중국 주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굉장히 벽이 넘습니다. 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국 주식을 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H라는 건 알파벳 H에 그 주식 파트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H의 개념이 뭐냐? H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본점 소재지가 있고 중국의 순수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을 H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H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보이시죠? 중국에 본점이 있고요. 중국의 순수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이 H라는 파트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은 경제적으로 하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쉐어라는 건 뭐냐면 홍콩 거래소에 있는 H의 주식 중에 자, H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본토에서 활발하게 중국 자본으로 지금 거래되어 있는 주식들 그 중에서도 상위 32개의 종목을 산출한 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알짜배기 기업들의 그 지수들이 바로 H쉐어라는 겁니다. 중국과 홍콩 경제는 지금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 H쉐어 지수입니다. H쉐어 지수에 따라서 항생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항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H쉐어가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아침에 항생 방송을 합니다만 여기서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항생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리고 많은 수가 H쉐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항생 지수입니다. 올해 항생 지수입니다. 2021년부터의 항생 일봉 지수고요.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거는 H쉐어 지수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딱 보시기에도 완전 똑같죠? 예. 앵커님 보시기에도 완전 똑같죠? 네. 예. 완전 똑같기 때문에 자, H쉐어를 따라서 항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H쉐어는 뭡니까? 중국의 알짜배기 주식들이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의 기업 상황, 중국의 증시 상황에 따라서 H쉐어가 움직이고 H쉐어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항생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전에 국내 선물과 항생을 토대로 실전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팁 하나 드렸습니다. H쉐어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딱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ELS 있죠? 예. 주식 연동 상품입니다. ELS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이 바로 H쉐어입니다. S&P가 있고 그리고 스톡이 있죠. 유럽 지수 스톡이 있는데 홍콩 시장 대표 지수인 H쉐어가 우리 뭐 ELW, ELF 같은 거 하시잖아요. ELS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H쉐어 연계 상품 지금 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국내 주식과 국내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콩에 발 묶인 18조 원 ELS 투자자 조마조마 중앙경제고요. 자, 빨간 박스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KB증권의 ELS 제18035 자,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홍콩 H지수, H쉐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H쉐어의 기초자산이 뭐다? ELS 투자라는 겁니다. ELS 투자. 자, 그래서 연일 하락하는 홍콩 H지수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내가 ELS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 직장인 A씨는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22%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손해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ELS가 H쉐어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라는 사실만 아셔도 자, 올해 보세요.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올해만 해도요. 올해만 해도 H쉐어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 지금 지표 안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는 지금 떨어진다. 대세 하락장 중에서 양봉상 일봉이 나오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연계를 하시면서 ELS 투자라든지 아니면 H쉐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투자는 아마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쉐어 그리고 H쉐어에 동반한 항생 지수도 그냥 해외 선물의 하나로 그냥 띄워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과 기초다라는 생각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내 주식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제일 일단은 기초적이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자, 항생 차트고요. 항생 차트고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 자, 이거는 국내 선물 차트인데요. 국내 선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생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차트를 기본으로 보고 어느 지수를 기본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시장, 홍콩 시장과 우리 한국 시장은 커플링으로 지금 가고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 그리고 S&P 시장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중국 시장이 홍콩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국 시장이요. 중국 시장이 큰 수출 교역국이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을 넘어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중국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일단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중국 시장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설명 혹시 좋으셨으면 노란톡에 질문이나 아니면 좋았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홍콩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전부 다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 봐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국 정부는요,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합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마윈 회장 실종됐었죠. 예, 수개월간 실종돼서 요즘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텐센트죠. 텐센트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최근 주요 산업 규제 법안 발표 내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오피셜로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2020년에 반독점법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하죠. 그리고 온라인 배달 플랫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요나 아니면 땡땡이 민족 같은 이런 배달 플랫폼도 여러분들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디디추싱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디디추싱. 이 디디추싱도 데이터 보안법에 거의 걸린 겁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 우리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 자국인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미국 정부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스닥 시장에 그리고 다른 해외 시장에 상장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디추싱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상폐를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2021년 11월에 중요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해외 증시 및 홍콩 증시 상장 시에 인터넷 보안 검사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강제입니다, 여러분. 강제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적대적인 M&A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M&A만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인수합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수합병을 해서 기업이 더 성장하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인수합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조차 못하게 하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도전에 일단은 직면을 해 있다. 시험대에 직면을 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에 어떤 제재를 해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또 중국 시장 그리고 항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투비 컨티뉴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성견 선생 마스터님의 이 중국 시장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모두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나스닥은 어제 왜 급반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들 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긴 해요. 자, 고점 대비 10%가 일단은 떨어졌는데 네.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2.7%나 빠지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 마감을 할 줄은 몰랐네요. 고점 대비 10%가 일단은 빠져서 심리적 저항선이 되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할 때 네. 10에서 15% 정도 일단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10%가 고점 대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이 됐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201선과 241선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네. 241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거든요. 241선. 네, 241선. 이유는 뭐냐면 네. 241선이 1년선입니다. 365일 중에 우리 한 52주 정도 되죠. 주말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하면 한 100일 정도 빠지고 공휴일 빼고 하면 오, 우리 그러네요. 241선이 평균적으로 중장기 1년선이라고 일단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저점을 찍었던 요 라인 있잖아요. 네. 요 라인이 일단 201선과 241선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아. 보였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년에 그랬는데 네.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유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밑에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렀는데요. 네. 서학개미라고 불러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차트가 사실은 예술의 영역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에 따른 네네. 또 반등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일목선에서 보시면 네. 일목선에서 보시면 일목 하단 있죠? 일목 하단을 정확히 일단은 지지를 하는 모습. 아. 오늘도 일단은 지지를 하는 모습.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는 일단 보셔야 되고요. 예. 정확히 어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여러분 일단 제가 15,750선까지 노란 톡방에 말씀을 일단 드렸거든요. 근데 14,750선입니다. 14,750선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4,750. 예, 한 40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일단은 하락을 멈춘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박스장, 횡보장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어저께 힘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좀 횡보 박스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는 일단 횡보 박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도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왕 가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차트를 틱과 분봉 동시에 사용 중이신 것 같은데요. 각각 무엇에 비중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틱봉을 보지 않고요. 네. 분봉만 봅니다. 분봉만 보고요. 거의 대부분 3분봉 위주로 제가 네. 보고 있고 3분봉 위주로 보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봉을 일단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몇 분봉을 어떻게 보는지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봉과 5분봉을 보고 틱봉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틱봉이나 한 1분봉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속임수가 굉장히 좀 심할 수가 있어요. 네. 3분봉이나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터지고 지표가 터져도 일단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그래도 3분이나 5분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봉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봉을 위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왜 채권 금리가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금리 인상이 되면 네. 채권 기준금리가 인상이 네네. 되면 왜 채권 금리가 오르는지 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제가 채권 교육 때 네. 채권 교육할 때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일단 짧게 조금 이해되시게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금리 인상 채권이 일단은 첫 번째로 채권이라는 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찍어낼 수가 있는데 원금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원금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이자가 변하는 것뿐입니다. 원금은 고정돼 있다. 근데 이자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자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게 뭐 오늘 찍어낸 거, 내일 찍어낸 거 이렇게 이자가 변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뭐 지금 1월 달이니까 1월 달에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뭐 한 3월 달에 5월 달에 정부가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한두 달 정도 텀을 주고 자, 이때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만약에 2%다. 지금 금리가 만약에 2%다. 근데 내가 몇 달 전에 채권을 샀는데 이게 1%짜리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 예전에 1%짜리 채권을 사지는 않겠죠. 왜냐? 지금 금리가 2%인데 굳이 1%짜리 채권을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2%짜리 새로 찍어내는 2%짜리 채권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짜리 채권을 가진 사람은 1%짜리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돈이 급해서 만약에 채권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짜리 채권을 2%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죠? 채권을 할인해서, 우리 채권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을 할인해서 금리를 2%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팔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공개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조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채권의 가격을 낮춰서 이거를 지금 파는 겁니다. 그럼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새로 찍어낸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채권의 가격을 할인해서 시장에 내놓고 되고, 채권의 가격이 할인이 되면 채권의 수익률과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노란 독방, 그리고 주말 특강에 채권 얘기는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다, 오늘은 올랐다, 내일은 내렸다, 이런 방송들, 뉴스들 굉장히 좀 많이 접하시는데요.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채권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보다 더 이론적인 또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63% 하락한 15,5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9% 오른 1,80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65% 상승한 배럴당 7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3% 오른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좀 오름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상품부터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나스닥 먼저 보도록 나스닥 먼저 살펴볼까요? 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역시나 힘이 빠진 모습인가 봅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매도를 네. 제가 좀 들었는데요. 차트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물대 안에서 지금 캔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는데, 네. 지금 강도를 좀 보면 여러분들 해외 선물 차트는 실시간 캔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엄청나게 힘을 좀 많이 뺐습니다. 이게 매도 쪽으로 사실 더 갔다라고 하면 매도 쪽으로 더 큰 힘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게 매도 쪽으로 어저께 매도 쪽으로 크게 이제 빠졌었죠.
매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더 큰 매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등으로 굉장히 큰 매수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양봉 도지붕으로 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뺐다. 네. 밑으로도 힘을 많이 빼고 위로도 힘을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매도가 지금 다 자명합니다.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고 지금 종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가입니다. 현재가를 보시면 그물대 아래를 지금 그물대 아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형성이 되고 있고 전 저점 라인입니다. 전 저점 라인을 어저께 이미 다 깨버렸기 때문에 지점을 제가 하나 일봉상 지점을 제가 하나 좀 적어드리면 15,490 라인이네요. 15,490 라인을 깨고 저항 시에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90 라인입니다. 전저점 라인입니다. 15,490 라인 깨고 저항 시에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정해드리면 어저께 라인이죠. 15,150 라인 정도, 160 라인 적어드리겠습니다. 15,160 라인 정도까지 매도 범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일단 분봉상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버텨야 되는 날인데요. 이평선이나 아니면 5일선 이평선이나 21선 이평선에서 매도를 일단은 대기를 하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오늘은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돌파로 인한 매매 스킬보다는 윗자리 지지 저항선에서 기다리시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국내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국내 선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국내 선물 좋았고요.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자, 국내 선물도 사실은 자명합니다. 380 라인에서 400 라인이죠. 380 라인에서 400 라인 아직도 박스장입니다.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개월, 3개월 정도 10, 11, 12 만으로 4개월 차 지금 가고 있네요. 박스장이고요. 이 박스장 매매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봉상으로는 380 라인에서 400 라인을 무조건 넘어서서 지지를 하든 저항을 하든 그 포인트에서 추세를 주는 이런 일봉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일봉 매매는 지금 4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렸죠.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자, 장 시작하고 위로 쭉 뻗는 모습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장 시작하고 개파락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개파락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어저께 일단은 어저께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일단 보여줬고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위로 쭉 뻗는 요 첫 번째 타이밍, 그리고 고점을 맞고 아래로 일단 내려가는 두 번째 타이밍, 요 두 구간에서 일단은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포착이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렸죠.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못 얻을 건 없다. 시초가 제가 나스닥 보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시초가 보면서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 지지 저항 라인에서 한 번 더 12시까지 자리가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니까 일단 9시에서 12시 굉장히 집중적으로 두세 번 정도 매매하시면 아마 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380 라인에서 400 라인 요거를 깨고 추세를 주는 그 시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이런 포지션 잡으셔서 국내 선물은 매매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생도 잠깐 볼게요.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세 하락장입니다. 대세 하락장 중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보고 매매를 하셔라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고 제가 다음 주에도 특별 방송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렇죠?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예. 차트를 좀 줄여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대세 하락장이다. 예. 아직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간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요 구간 한번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급락하는 이 구간 한번 나눌 수가 있고요. 급락하는 이 구간을 한번 나눌 수가 있죠. 자, 오늘에서야 보세요. 오늘 보시면 뭡니까? 가장 하락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항생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그냥 지하실에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자, 단기적으로 우리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추세는 매수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매수가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보시되 길게 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 대추세와 중추세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중기 이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락장에 유념을 하시고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이어서 국내 선물과 또 항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이제 바로 20분 뒤에 있을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5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5일은 일단은 저 관망을 좀 해볼게요. 네. 이유는 뭐냐면, 자, 5일 일봉상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계속되고 네네네. 있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큰 양봉이 일단은 나왔는데, 네. 이 안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5일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글쎄요, 어떻게 카자흐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네. 지금 반응이 될지 아직 좀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또 재고지표 발표가 있죠. 재고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봐도 지금 박스권 형성한 다음에 우리 뉴욕장 개시 후에 쭉 뻗으면서 다시 밑으로 가는, 제가 80달러까지는 어저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78달러 선에서 80달러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짚어드렸는데, 일단 방금 전에 80.12달러를 찍고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지표 발표거든요. 수요일 날 재고 지표이기 때문에 5일의 특성상 여기에서 일봉상 횡보, 분봉상 횡보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일 날 재고 지표 보시고 포지션 정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망 들었고요. 5일은 단기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내일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5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짧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제가 특이하게 미국 시장, 홍콩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중국 시장, 홍콩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노란 톡방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같이 보시면서 큰 수익 얻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말에도 마스터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경 선생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돌려줄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해 주시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보조지표를 활용한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수익 극대화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